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전남 10대 과제도 소개했습니다. 호남 지역 인구수 3대 도시로 등극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순천시가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허석시장은 3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 생태의 강점을 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안에서는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꽃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여수시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입시 설명회를 추진하고 대입 상담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선 7기호가 출항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주요 성과와 미래 성장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해상풍력발전단지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함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송요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 민선 7기 3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주요 성과로 세계 최대 규모의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바이오산업 국가거점 구축과 전통 주력산업 재도약, 농어업 판로 확대와 체류형 생태관광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연 것과 국고 예산 2년 연속 7조 원을 돌파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2018년 7조 원이었던 도 예산이 올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고 예산도 2년 연속 7조 원을 돌파했고 국가 공모 사업으로 3년간 총 3조 6천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2개 시군의 주요 기관과 센터를 고루 유치했습니다. 70년 만에 경전선이 전철화되고 신안 천사대교와 백리섬 섬길 등 8개 연륙 연도교가 완성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가구당 소득이 10.7%가 늘어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전남 10대 과제도 소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과 그린 수소, 2차 전지, 초강력 레이저 등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국립의과대학 원격 의료,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K-바이오 산업 선도가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우주 발사체와 데이터, 신소재와 친환경 선박, 미래 이동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목포를 중심으로 위로는 수도권까지, 아래로는 제주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국가철도망을 건설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철도를 신설해서 군산에서 목포까지, 호남 고속철도를 목포에서 제주까지 연결해서 환황해권 국가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제행사 개최와 농업 경쟁력 향상, 관광문화 중심지 조성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준비하겠다는 각오도 내놓았습니다. 민선 7기호가 출항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 괄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내놓은 전남의 10대 과제. 민선 7기 3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남 행복시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남은 1년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제 실행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LG헬로비전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을 초대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주력할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호남 지역 인구수 3대 도시 등극,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그리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민선 7기 순천시정을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인구수 호남 3대 도시 등극으로 민선 7기 최대 성과를 올린 순천시. 사통팔달의 도시다운 교통 여건과 해마다 나아지는 정주 여건은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쉼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 구현에 집중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별밤 토크, 천막 토론, 광장 토론, 골목 토론 어디든지 시민과 함께했고요. 심지어 술 한잔 걸치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 누구나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순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는 이른바 3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생태의 강점을 살려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마그네슘 산업,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외 수많은 기업을 유치해왔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더욱 집중한 결과입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제가 첫 번째 발효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 오아시스, 세 번째는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줄기를 뻗치고 꽃과 열매를 맺을 때인데요. 이곳에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들고 기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중일 문화교류 꽃으로 불리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3개국의 문화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는 독보적인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월부터는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생태도시를 근간으로 뼈대로해서 몸통으로 해서 문화의 옷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서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순천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생태와 경제 그리고 문화. 허석 순천시장이 출연한 LG 헬로비전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30일 저녁 7시 채널 25번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크고 작은 화재로 얼룩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부주의 때문에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나무가 타기도 했는데요. 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운전석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6일 낮 2시 50분쯤 호남고속도로 곡성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도로가 통제되면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기사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고요. 원인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조사 중으로 현재 파악되거든요. 본사안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5일 저녁 8시쯤 나주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 2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히면서 돼지 700여 마리가 불에 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축사 8개 동 중 4개 동이 소실되고 돼지 700도가 솟아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무안에선 부주의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저녁 7시 무렵 한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꽃이 인근 야산으로 튀면서 소나무와 가시나무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시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전형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네, 진학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교육지원과 서미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수시 교육지원과 서미선입니다. 예, 여수시가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진학 상담을 운영하는데요. 고3 학생들에게 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상담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2017년 3월에 개원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학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 학교생활 기록부 특강, 진학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면접 지도 등 크게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명 정도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진로 진학의 상담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원하는 대학 입학을 위해 6개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하는 힘들지만 중요한 시기인데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매년 대입제도가 개편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변화된 대입 환경에 맞춘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제안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시 전형 진학 상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대입의 전략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학 상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학생들의 내신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나는 시기로 일정을 잡았는데요.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2층 상담실에서 운영합니다. 우선 대상은 여수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총 120명을 모집하고요. 학생 1인당 90분간 1대1로 진학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컨설팅 강사진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활동 강사, EBS 활동 강사 등 진학 상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최신 입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강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상담 시에는 진학 상담 기초자료, 학교생활 기록부, 모의평가 성적표 등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면 됩니다. 네, 차장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7월 수시 전형 진학 상담에 이어 8월은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9월 수시 원서 접수 상담, 10월은 고3 대입 면접 지도, 12월은 정시 전형 상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고1, 2 학생에 대해서도 맞춤형 진학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는 우리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여수시의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당국의 노력으로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률이 전년 대비 27%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우리 지역 고3 수험생에 대한 대입 준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교육지원과 서미선 차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선 기획단 홍보 소통 분과장을 맡은 김원희 국회의원은 첫 회의에서 경선 과정에 국민들이 바라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찍질과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기획단은 앞으로 외부 인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후보자 토론회를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오디션이나 1대1 맞수 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